전에 제가 카트만두 대기 오염도 소식을 한 2번 정도 전해드린 적 있죠. 노란색이었다가 주황색이었다가 지금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쭉 가고 있어요. 공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건기인데다가 또 지금 경제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는 되게 차량도 많고, 그리고 홀수 짝수제도 지금 많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공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2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24시간 동안 10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6,694명이고요. 확진율은 낮았습니다. 확진율은 14.08% 이렇게 보였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보겠습니다. 벨리 같은 경우는 541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네팔 전체 확진자의 51.81%가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고요. 카트만두 벨리는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4,950명 되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541명,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02명, 가장 많죠. 랄리푸르가 105명, 그리고 박타푸르가 34명입니다. 활성화 사례 보겠습니다. 활성화 사례 전날에 비해서 카트만두 벨리가 231명이 줄으면서 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활성화 사례 수는 5,876건이고요.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554건,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944건, 박타푸르가 378건입니다. 활성화 사례 네팔 전체의 48.37% 카트만두 벨리에 있습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살짝 늘었네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전날에 비해서 24명이 늘은 689명 보이고 있고요.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여전히 3개입니다. 카트만두, 랄리푸르, 카스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신 3군데가 지금 가장 활성화 사례가 많은 디스트릭트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건 역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머낭 디스트릭트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나푸르나 서킷 라운드 할 때 들리게 되는 머낭, 여기만 지금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여기 가시려면은 PCR 테스트 72시간 내에 음성 나왔다는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나왔네요. 11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674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67%.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 전날에 비해서 23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148명, 12,000명대에서 지금 초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11,000명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네팔 정부가 어떻게든 하여튼 뭐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치를 잘하는 거죠. 네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네, 이 활성화 사례 12,148명 중에서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7,341명, 많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가정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7,341명밖에 없고요. 시설치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4,807명. 4,807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집중치료실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날에 비해서 1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310명이고요. 산소호흡기는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명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자는 하루 동안 1,271명이 나왔습니다. 1,271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3만 2,872명이고요. 회복률은 94.39%. 네, 내일이나 모레면 95% 들어가겠는데요. 검역소 보겠습니다. 검역소 4명이 늘었네요. 4명이 늘으면서 519명이 검역소에서 대기 중이고요. PCR 테스트는요, 역시 하루 동안 7,414건밖에 안 했습니다. 7,414건밖에 안 해서 누적 PCR 건수는 182만 618건. 네팔에서 최선을 다하면 제가 23,000건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3,000건을 할 수 있는데 7,400건이니까 3분의 1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너무 티가 납니다. 티가 나도 너무 나죠. 네, 요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2가지 소식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진공 청소기가 카트만두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진공 청소기가 수집한 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이 먼지로 카트만두시가 벽돌을 만들 계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거리 진공 청소차가 수집한 먼지로 벽돌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 진공 청소차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먼지 약 6,500톤이 수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집된 먼지는 관계자들과 벽돌 만들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현재 테쿠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 진공 청소차는 3년 전 이탈리아에서 1억 800만 루피의 비용으로 들여왔습니다. 청소 작업은 우기철만 빼고 항상 같은 경로를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시는 원활한 청소 작업을 위해 도로국에 너야사닥, 러떠나파크, 쩌멀, 깔리마띠, 껄렁끼, 부탈리사닥 그리고 비줄리베자를 포함하여 도로 주요 장소 곳곳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을 메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리 진공 청소차는 매일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를 청소한다고 합니다. 한 대의 청소차가 최대 10km 거리의 먼지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도로에 먼지를 모아서 벽돌을 만든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신선한 생각이고 카트만두가 먼지가 많다 하는데 2년 동안 6,500톤이 모일 정도로 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보니까 차 한 대가 한 16톤 정도 모집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보니까 이 진공청소기 차에서 들어오는 거에서 히토류를 갖다가 분리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 소식을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네팔은 그게 아니라 히토류, 희소 원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먼지입니다. 흙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벽돌을, 빨간 벽돌 여기서 많이 하니까 가마에다 구우는 소성 벽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선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해야죠. 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25일 만에 25명의 어린이를 구조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예산을 공개하면서 거리의 아이들을 없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리의 아이들의 수가 증가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구조하는 아동 구조대는 지난 12월 3일 코테솔 도로에서 구걸하는 4살 소년을 구조했습니다.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있던 부모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 길거리에서 아들에게 구걸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센터는 터멜에서 돈을 구걸하는 9살 소년도 구조했습니다. 그 다음날 인력거꾼인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센터로 방문하였습니다. 코테솔과 터멜에서 발생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은 정부가 발표한 거리의 어린이를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슬로건이 도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리 총리는 올해 거리의 아이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5개월 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 아동권리협의회에 따르면 카트만두 계곡에서 1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1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어 대피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동권리협의회 전무이사인 밀란 라즈 다렐 씨는 도시 빈곤층의 아이들은 학교가 열지 못하는 럭다운 기간 동안 부모가 돈을 벌지 못할 때 아이들이 일을 찾거나 구걸을 한다면서 거리로 나오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면 아동노동, 아동성학대, 불법 인신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동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의 아이들이 더욱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구조센터에 따르면 코테솔, 터멜, 보우다, 뉴버스팍 거리의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낮에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밤에는 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거리 어린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카트만두 와보신 분들은 보오다나 터멜이나 곳곳에 사실 많습니다. 국어라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생계형이에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조직, 어떤 그런 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국어를 시키고 앵벌이를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죠, 한국은.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열하진 않고요. 단지 부모님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국어란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 2020년에 올리 총리가 나와서 거리의 어린이들을 갖다가 없게 만드는, 없는 그러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지금 여기서 기사에도 나와서 알 수 있지만은, 낮에는 국어를 하고 밤에는 집에 갑니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잘 못 버는 부모님이신 거죠. 극빈 가정이고. 그래서 이 사설을 끊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 생각은 국어를 할 게 아니라 껌 한 통이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무작정 국어라기보다는 무언가 볼펜을 판다거나 아니면 뭐 떡을 팔아도 좋고요. 뭐 떡은 여기 없으니까 뭐 껌을 판다거나 이렇게 뭔가의 재화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국어라면은 그 돈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이 문제는 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NGO 같은 데서 나서서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다시 또 국어를 아이들을 시키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실 분은 구독과 함께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